자, 197번 볼게. 64번.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3일 때. 자, 정수 부분 알려줬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로그 A가 3. 얼마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야, 우리 수학 문제 풀 텐데, 얼마 가지고 풀 수는 없잖아. 그 얼마가 뭔지 알아서. 그치? 그러면 정수분이 3이나 줬을 때는 3. 얼마라는 표현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어? 정확한 값은 모르지. 정수분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모르니까 얘를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범위로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 정수분이 3이라는 얘기는 3. 얼마라는 얘기고 그거는 3 이상 4 미만이라는 부등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정수 부분만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얘기는 그 로그 값의 범위를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정수 부분이 3이라는 얘기는 3 이상 4 미만이 됐으니까 이런 부등식을 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 그러면 자연수의 개수는 얼마나 되니? 어떻게 돼? 에헤이, 비교하지 못해준다. 바로 표현해야겠지. 상용으로 밑이 10이 넘으니까 자, 로그 A는 3은 로그 10의 세제곱이잖아. 4는 10의 4제곱이지. 그렇게 다 로그로 맞추고 나면 아하, 그러면 A는 10의 세제곱 이상 10의 4제곱 미만이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세면 된다잖아. 그치? 자, 여기서 잠깐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요령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왜? 수능 볼 때도 많이 활용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X가 A하고 B 사이인데 양쪽을 다 포함하는 거죠. 등호들이 있다는 얘기는. A부터 B까지의 자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니? B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거를 뺀 다음에 더하기 1하는 거죠. 배운 적 있지? 중학교 때문에 안 배우니? 안 배워요? 봐봐. X가 10부터 31까지다. 그러면 이 사이의 자연수는 몇 개야? 31부터 10을 뺀 다음에 사실은 1을 더해야 되죠. 왜냐면 10을 뺀다는 얘기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 다 더낸다는 얘기야. 근데 10은 들어가 있잖아. 한 개를 더해 주셔야 된다고. 양쪽에 등호가 다 있을 때는 이쪽에서 이쪽을 뺀 다음에 더하기 1 해야지 개수가 보이신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쪽에만 등호가 있어. 한쪽에는 없어. 이쪽이 됐든 또는 이쪽에 등호가 없고 이쪽에 등호가 있을 때, 한쪽에만 등호가 있을 때의 개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끝이야. 개수가 나오는 거야. 세 번째, 양쪽 다 등호가 없을 때는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B 빼기 A 다시 빼기 1개 하는 거야. 이건 상식이야? 숫자로 주면은 우리가 직접 세더라도 개수 셀 수 있는데 항상 숫자 나오지 않고 여기에 n이나 이런 문자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 그래도 개수를 세야 될 상황이 생겨. 수능을 볼 때 보면 그러면 부등호의 모양에 따라서 개수를 세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메모 안 했더니 알고 있어요? 응? 자, 개수 양쪽에 이쪽에는 부등호가 있지, 등호가 있지, 이쪽에는 없죠.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잖아. 그치?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잖아. 그럼 개수는 어떻게 한다? 그냥 빼라고요. 10의 4제곱에서 10의 세제곱을 빼면 돼. 반에서 1000을 빼면 돼. 그럼 얼마야? 9000이 되겠죠. 몇 개? 9000개에서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손가락 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기억해 두셔. 자, 지금 이 14번 중에서는 로그, 상용 로그의 정수분이 주어지면 그 상용 로그 값을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만 잘 보시면 되겠다. 자, 한 번 더 볼게. 199번 볼게. 음의 정수 줄 때. 로그 A의 정수분이 4인 자연수의 개수야. 그러면 로그 A의 정수분이 4라는 얘기는 로그 A는 정수분이 4라는 얘기는 4 이상 5 미만인 거고. 맞죠? 4는 로그
10의 4제곱이고 5는 로그 10의 5제곱이죠. 그러니까 A는 뭐와 뭐 사이야? 10의 4제곱 이상 10의 5제곱 미만이겠죠. 그럼 A의 개수는 X니까 X는 개수 한다. 10의 5승에서 10의 4승을 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로그 B분의 1의 정수분이 마이너스 1에 그러면 로그 B분의 1의 정수분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얼마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B분의 1은 B의 몇 승? 마이너스 1승이죠. 마이너스를 빠주시니까 마이너스 로그 B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로. 예.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푸도 방향 바뀌면서 로그 B는 1보다 크고 2 이하 이렇게 나오겠네. 자, 니는 로그 10의 1승, 너는 로그 10의 2승 이렇게 있고, 그럼 B는 10보다는 크고 10의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 자, 그럼 B의 개수는 역시 한쪽에만 동가 있으니까 10의 제곱에서 10을 빼면 되겠죠. 됐어? 그럼 이제 XY 계산되니까 계산해서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해보시면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됐지? 자, 상용로그의 정수분이 주어지면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해서 다룹니다. 라면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됐니? 그 다음에 유형 15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내용의 연장이야. 자, A는 2의 10승이고요. B는 5의 10승일 때 A 세제곱 곱하기 B는 몇 자리 정수인가? 그러면 A 세제곱 곱하기 B는 2의 10승의 세제곱 곱하기 B는 5의 10승이잖아. 다시 말하면 2의 30승 곱하기 5의 10승이야. 됐어? 자, 엄청나게 큰 수지. 이 큰 수가 몇 자리 수인지 궁금하다는 얘기야. 자, 엄청나게 큰 수나 엄청나게 작은 수를 우리가 다룰 때 쓰는 게 바로 상용로그야. 상용로그는 엄청 큰 수나 엄청 작은 수의 대략적인 크기 정도를 파악할 때 쓰여. 그러면 이런 숫자들을 직접 계산할 수 없잖아. 그렇지만 그 대략적인 크기, 적어도 자릿수와 최고 자리 숫자 정도만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용로그를 취해주시면 돼. 자, 이 숫자의 상용로그 쳐볼게. 로그 2의 30승 곱하기 5의 10승. 됐니? 그럼 로그 성격에 따라 풀려할게요. 30 로그 2 더하기지 곱하기니까 10 로그 5 됐고, 아까 우리 로그는 뭐라 쓸 수 있다? 로그는 1 마이너스 로그 2였죠. 그지? 왜냐면 로그 2밖에 없잖아. 계산하려면 로그 2로 바꿔야 돼. 그럼 자, 10 빼기 10 로그 2지. 빼기 10 로그 2니까 얼마야? 20 로그 2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계산 많았네. 여기다 뭐 곱해? 20을 곱하면 되죠. 2 곱하면 0.6020이고요. 6.020이 되겠죠. 6.02 됐죠? 더하기 10 해서 얼마다? 16.02로 나왔어요. 됐나요? 자, 우리가 계산하려는 수의 상용로그를 쳤더니 16.02라는 값으로 계산되었어요. 그러면 상용로 값은 항상 또 어때? 정수분과 소수분으로 분리하라 그랬죠. 분리했더니 정수분이 얼마 나왔어? 16 나왔죠. 정수분이 16 나왔어. 그러면 칭수는 몇 자리 수야? 17자리 숫자가 되겠죠. 엄청 수인데 17자리 숫자가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그 자리수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됐지? 다시 지수가 엄청 커서 계산이 힘든 큰 수들의 계산은 어떻게 하겠다? 상용로그 취하면 그 상용로그 값을 구하면 정수분과 소수분이 나오겠죠.
그 정수를 통해서 저 진수가 몇 자릿수인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다. 됐니? 자, 엄청 작은 수도 마찬가지야. (203번) 볼게 밑에. (24의 100제곱이 139자릿수일 때 24의 19제곱은 몇 자릿수인가 물었어요. 자, 아까와 다르게 상용 값을 안 줬지. 어쨌든 표현해보자. 니놈의 자릿수를 예고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상용을 채워봐야겠죠. 오케이. 로그 24의 100제곱은 100로그 24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몇 자릿수라고요? 139자리 숫자야. 139자리 숫자. 139자리 숫자라는 얘기는 정수분이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138로 나온다는 얘기죠. 아, 이 말은 이놈의 정수 부분이 몇 자리 숫자야? 아, 138이라는 뜻하고 똑같죠. 그럼 우리 앞선 14번 유형에서 정수분, 상용로그의 정수분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어? 표현하는 건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정수분이 138이라는 얘기는 138 이상 139 미만이 되잖아. 됐지? 100 로그 24의 범위가 138 이상 139 미만이야. 따라서 로그 24의 범위는 100 나누면 되죠. 100 나누면 1.38 이상 1.39 미만이라고 구할 수 있겠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나는 지금 얘놈의 몇 자리 정수인지 궁금하잖아. 그럼 어떡하자고 그랬지? 상용으로 찾아왔잖아. 그치? 로그 24의 19제곱의 정수분이 궁금한 거야. 그럼 이놈은 19 로그 24랑 똑같죠. 그럼 당연히 로그 24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위에 풀었던 문제는 로그 2 값을 줬기 때문에 이분들 계산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주어진 값이 없어요. 그럼 로그 24를 어떻게 줘가지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저걸 통해서 로그 24의 범위를 찾아낸 거지. 그러면 19 로그 24는 여기다 둘 다 뭐 곱해야 되니? 19로 곱해줘야겠죠. 19 로그 24의 범위는 1.38 곱하기 19보다 커라고 1.38 곱하기 1.39 곱하기 19보다는 작아야 된다. 19 로그 24는 여기다 19 곱하고 여기다 19 곱해야 된다. 됐음? 자, 계산기를 쓰고 싶죠? 쓸 수는 없지만 시험 나오면 직접 계산하셔야 돼. 자, 나는 26.21에 26.41이래.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됐지? 그러면 뭐 무슨 말이야? 19 로그 24, 즉 로그 24의 19제곱은 26.22와 26.41 사이니까 대략 얼마라는 얘기야? 26점 얼마라는 얘기죠? 그럼 정수분이 얼마 나오는 거야? 26 나오는 거죠? 그치? 정수분 26이라는 얘기는 몇 자릿수라는 얘기야? 정수분 26이라는 몇 자릿수? 27자릿수가 되겠네. 그치? 진수인 24의 19제곱은 몇 자릿수야? 27자릿수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다. 정신없지? 그치? 앞에 문제랑 비교해보라는 얘기야. 200번 문제랑 비교하면 200번 문제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의 몇 자릿수인지 알려면 이놈의 상용로 값을 찾아야 돼. 상용로 값을 구할 수 있으면 거기서 정수분을 읽어내면 몇 자릿수인지 금방 나오잖아. 그래서 200번 문제는 쉬운 문제인 이유는 이놈의 상용로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준다고 문제에서 얼마로 값을.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이유는 로그 24의 값을 안 줬어. 대신에 로그 24의 값을 직접 구할 수 있도록 얘놈의 자릿수, 즉 정수분을 준 거야. 저걸 통해서 로그 24의 범위를 찾아내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이놈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치? 조금 더 번거롭게 우리한테 많은 걸 시키고 있는 거지. 자, 같은 거를 옆에 16에서 한 번 더 볼 테니까 정신 좀 차리고 한번 봐봐요. 다시.
204번 보시면 자, 로그 A가 마이너스 3.69일 때 A의 20제곱은 몇 제짜리에서 처음 영향수 나타낸 거라. 몇 제짜리에서 처음 영향수 나타낸 거. 뭐라는 얘기야? 상용 로그의 정수분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난 누구야? 얘의 정수분을 구해야 되니까 아하 로그 A의 20의 값을 구해야 돼. 로그 A 20은 20 로그 A라고. 자, 내 목적은 얘 값을 구하는 거야. 줬지? 로그 A를 줬잖아. 그럼 저기다 20만 곱하면 되는 거네. 그치? 마이너스 3.6에다가 20을 곱하면 마이너스 7 에이씨 20 곱할게. 자 3.69에다가 20 곱하면 8 2, 9, 18 2, 6, 12 2, 3은 6 7 0.38인데 13.8 마이너스 73.8이 나오네요. 됐죠? 자 상행은 하고 팔했어. 정수분과 소수분 풀려라고 했죠. 쓸 때는 정수분 얼마다? 하나 더 작게. 소수분은 1 빼기 0.8 따라서 마이너스 74 더하기 0.2로 쓸 수 있겠다. 정수분이 마이너스 74라는 얘기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74번째 자리에서 0이 안 숫자 나온다. 소수점 아래 74번째 자리에서 0이 안 숫자 나오겠지. 쉬운 거. 쉬운 거. 그치? 왜? 내가 필요한 로 값을 문제에서 더 줬기 때문에. 구할 수 있게 줬잖아. 그치? 쉬운 거. 자, 마찬가지로 어려운 거는 어디 있을까? 206번 볼까? 자, 자연수 A에 대해서 A의 10제곱이 14자리 정수일 때 A분의 1의 제곱은 소점 안에 몇 제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을 수 나타나는가? 소점 안에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을 수 나오는가? 정수분 구하는 얘기지. 누구의? 얘.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거는 로그 A분의 1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지? 2로그 A분의 1이고 A분의 1은 A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자, 이놈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로그 A가 얼마인지 딱 줬기 때문에 집어넣고 계산했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 로그 A가 얼마나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대신에 뭐야? 이거 가지고 직접 찾으라는 얘기네. A의 10제곱이 14자리 정수라는 얘기는 로그 A의 10제곱이 정수분이 얼마라는 얘기야? 13이라는 얘기잖아. 14자리 정수라는 얘기는 정수분이 얼마라는 얘기? 13이라는 얘기지. 13이니까 너는 13 이상 13 미만으로 쓸 수 있는 거고 10 로그 A니까 따라서 로그 A는 10 나누면 1.3과 1.4 사이라고 범위를 구할 수 있죠. 그 범위 가지고 얘의 범위 구하라는 얘기잖아. 얘의 범위. 그러면 자 마이너스 2 로그 A의 범위는 여기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면 되겠죠. 부등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6 그럼 이놈은 얼마야? 마이너스 2점 얼마가 되겠죠. 마이너스 2점 얼마니까 정수분 얼마 되니? 마이너스 3 플러스 얼마 나오겠죠. 정수분 얼마야? 마 3이죠? 소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어숫자 나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 자, 앞서 문제 두 개랑 완전히 쌍둥이 느낌이죠. 앞서 문제는 왜? 앞서 문제는 정수분이 양수 나왔기 때문에 몇 자리 정수로 표현한 거고요. 이번에는 정수분이 음수이기 때문에 소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는 표현이 있는 거지. 방법은 똑같잖아.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구하고 싶은 숫자의 자릿수를 판단하려면 그놈의 상현호 값을 계산하셔서 정수분의 응을 내면 돼. 그 상현호 값을 구하기 위한 정보들이 쉬운 거는 그냥 바로 값을 줘서 그냥 계산할 수 있게 주는 거고요. 어려운 거는 다른 루 값의 정수 부분 또는 자릿수를 알려줌을 통해서 범위 찾아서 그 범위 가지고 찾게끔 하는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거겠지. 자,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통째로 정리해보세요. 알겠니? 어려우면 저한테 질문하든가 영상 다시 돌려보든가 하면서 오케이 지금 이해했잖아.
그럼 다시 영상 보면 또 이해하겠지. 응.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질문하시고요. 자, 그 다음 17번 볼 텐데, 유형 17번. 자, 한 술 더 떴어. 몇 자리 수인지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제일 앞대가리 오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를 알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한번 볼게. 이렇게 보시면, 자, 6의 20승의 최고 자리 숫자야.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 6의 20승이 몇 자리 숫자고 그때의 최고 자리 숫자는 제일 앞에 오는 숫자는 무엇인지까지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아까 했지? 어떻게 된다? 상형으로 쳐야 된다 그랬죠. 자, 로그 6의 20승의 로그 값을 구할게요. 20 로그 6이 되는 거고요. 20 곱하기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었죠.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니까 0.7781이 되는 거야. 20 곱했죠? 계산하면 15.56이란다. 15.56. 자, 상으로 값이 구해졌죠? 뭐 한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리한다고 했죠. 자, 그럼 아까까지는 어디서 뭐냐면 아까까지는 정수분을 통해서 정수분이 15니까 6의 20승은 몇 자리 수고요? 16자리 수네요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이게 아까까지 한 거야. 근데 이번에는 뭘 물어봤어? 그때 16자리 수인 건 알겠는데 그때 제일 앞에 오는 숫자는 무엇이냐고 묻는 거야. 됐니? 제일 앞에 오는 숫자가 뭔가를 판단하려면 뭐 봐야 되겠어? 소수를 봐야 돼. 왜? 숫자 배열을 해야 되잖아. 어떤 숫자들이 나야 되는지 알려면 소수분을 봐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소수 보니까 0.56이야. 자, 0.56는 보세요. 아까 상록값 쭉 써놨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 0.56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죠. 0.56은 0.477 하나보다는 크고 0.6020보다는 작아요. 즉 너는 로그 3보다는 어때? 크고 로그 4보다는 작죠. 그 말은 0.562가 되는 그런 로그는 로그 대략 얼마점이겠어? 3점 얼마가 3과 4 사이니까 로그 3점 얼마가 0.56이 값을 갖다 볼 수 있겠네. 0.56이라는 소수 부분이 로그 3보다는 큰 값이고 로그 4보다는 작잖아. 됐니? 그러면 이런 로그 값을 상용 값을 받는 놈의 진수는 아마 3과 4 사이에 있는 어떤 수가 되겠죠. 3점 얼마나. 그럼 이놈의 소수분도 어때? 똑같잖아 얘랑. 그럼 이놈의 진수의 숫자별도 뭐야? 얘랑 똑같이 나오지 않겠어? 다른 숫자는 모르겠잖아. 제일 앞다가리 뭐인 걸 알겠어. 3인 거랑 맞겠지. 그럼 이것도 어때? 16자리 수지만 제일 앞다가리 숫자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얘랑 똑같이 얼마가 나오겠다? 3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지. 그치? 소수 부분이 똑같으면 여기들의 숫자의 배열은 얘랑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자리수는 다르겠지만 얘가 3으로 시작하니까 얘도 뭐야? 3으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최고 자리수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자리수는 뭘 가지고 온다? 소수 부분의 범위를 가지고 찾는 거야. 어느 값과 어느 값 사이에 있으면 최고 자리 숫자가 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210번 볼게. 자, 2의 50승은 몇 자리 정수고요. 1의 자리 숫자는 무엇이며 최고 자리 숫자는 무엇이냐 물었어요. 자, 일단은 엄청나게 큰 수니까 3용으로 채워볼게요. 로그 2의 50승은 50 로그 2가 될 거고 로그 2가 0.3010이니까 저기다 50을 곱하면 15.05네. 자, 상록까지 꺼지면 분리하라 그랬죠. 15 더하기 0.05로 분리하라 그랬죠. 됐나요? 자, 정수 부분이 15니까 자리수는 몇 자리수야? 2의 53은 16자리 수가 되겠죠. 그러면 16자리 정수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최고 자리수 볼게. 최고 자리수 뭘 봐야 된다? 소수분을 봐야 되겠죠. 0.05는 뭐야? 이거보다 더 작네. 그지? 0.05는 0.3보다 더 작잖아. 그지?
그럼 로그 2보다 작아. 로그 1은 얼마야? 여기지. 0보다 크잖아. 아, 그러면 0.05는 로그 1보다는 확실하게 크고 로그 2보다는 작아. 그러면 0.05는 로그 대략 얼마 하겠어? 1점 얼마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놈도 소수분이 0.05니까 어때? 진수의 숫자 배는 1로 시작하겠죠. 따라서 최고자리 숫자는 얼마? 소수분을 통해서 1항을 찾아냈지. 최고자리 숫자 C는 1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뭐 1이 될 정도인데 1이 될 숫자는 누굴까요? 2의 50승은. 자연수의 거듭 제곱은 1의 될 숫자는 반복되잖아. 아나? 1의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 2의 4승은 16이니까 1의 dar점은 6이지. 2의 5승은 32니까 1의 2, 2의 6승은 64니까 1의 4. 어때? 2, 4, 8, 1이 반복돼요. 그지? 그러면 저걸 이 50번 가면은 4개씩 반복되잖아. 그렇지? 4개씩 12번 가면 48이고요. 2번 더 가니까 50번에 1단은 얼마겠어? 살아갈 수 있겠죠? 응. 이렇게 해서 자, 이건 뭐 메인이 아니고요. 그냥 반찬이고 메인은 저 두 개가 되겠어. 몇 자리 숫자고 최고자리 숫자는 뭐냐? 결국 몇 자리 숫자는 상관원 값에서 정수를 읽어주시면 되고 최고자리 숫자를 물어보면 소수 부분이 무슨 로그와 무슨 로그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최고자리 숫자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 됐어? 자, 여기까지 하시면 상관로그는 거의 다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 어려우니까 확실하게 문제 풀면서 공부하셔야 돼. 표현 방학 때 이거 할 때 이 부분 다 했었죠? 그래도 어렵지? 그 다음 28쪽에 유형 볼 텐데 아까 말한 대로 유형 19번, 20번은 일단 넘어갈 겁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려운 유형이지만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유형 11번 볼게요. 문제 바로 보면서 설명을 해주자. 로그 A의 정수분과 소수부분이 2차 방식의 두 번이래. 근데 로그 A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수분과 소수분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표현해보는 거야. 모르면 미지수 나타내잖아. 정수분은 어떻게 나타내? N을 나타냈죠. 소수분은 알파 나타냈어요. 자, 이때 조심할 거는 N은 뭐야? 반드시 정수고요. 정수분이니까. 소수인 알파분은 소수분의 알파는 0과 1 사이가 분가되는 된다고 했죠. 정확하게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놈과 이놈이 방정식의 두 번이라네. 자, 방정식의 두 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했냐? 근과 계수관 가지고 합과 곱을 거 있지? 아까도 했지? 그러면 두 번의 합이 n과 알파죠.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b가 얼마 되니? 2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의 곱은 n과 알파의 곱이죠. a분의 c니까 2분의 k가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 야, 여기서 n과 a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알파 값을. 선생님 더해서 2분의 5인데 뭐야 하나하나 각각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지. 뭐 때문에? n과 알파 더해서 2분의 5라는 얘기는 정수분이 얼마야? 2.5잖아. 정수분은 얼마야? 2고 소수분은 0.5. 원래는 n 더하기 알파가 2분의 1입니다 하면 n 알파 구할 수 있어 없어? 미지수 두 개면 식도 두 개니까 안 풀리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n은 정수에 되고 알파는 이 범위에 들어가는 소수분이라고요. 2분의 5의 정수분은 얼마야? 2.5니까 2지. 그러면 나머지 알파는 소수분은 얼마 되면 2분의 1 돼야 된다고요. 그럼 끝났지 뭐. n 곱하기 알파가 얼마인데 둘 곱하면 1이네. 100 빼기 3은 2고요. k는 얼마다? 뭐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하면서 바로 n과 알파가 바로 구해지게 돼 있어. 괜찮니?
213번은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볼게요. 자,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의 두근이 로그 z의 정수분과 소수분이래. 자, 보자. 그러면 로그 z를 먼저 써야겠죠. 로그 z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로그 z는 n 더하기 또 알파로 쓸게. 또 역시 얘는 정수고 알파는 0과 1 사이 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 자, 두근이 얼마야? 정수분과 소수분이니까 아하 이놈의 두근은 n과 알파가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아하 n 더하기 알파는 얼마고요? a가 될 거고요. n 곱하기 알파는 얼마 되고요? b가 될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이 방정식의 두근은 로그 z분의 1의 정수분과 소수분이야. 그럼 로그 z분의 1의 정수분과 소수분은 뭐야겠죠? 새로 쓸 거야? 아니지. 얘를 정했으니까 얘를 만들 수 있겠지. 자, 로그 z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z하고 같죠? 됐지? 마이너스 로그 z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랑 똑같잖아. 그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수 있겠네. 잘 생각해. 그러면 아 정수 부분이 이제는 마이너스 n이고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소수 부분 항상 0과 1 사이 값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음수잖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아까 있잖아. 음수일 때는 하나 더 작게 하라고요. 정수분은 뭘로 만들라고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로 정수를 만들어주면 소수분은 1 빼기 알파로 해서 바꾸어 씁니다. 마이너스 2.3은 어떻게 하냐? 정수분이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더 1을 작게 만들어놨잖아. 3으로 하고 소수분은 1 빼기 0.3을 썼잖아. 이렇게 똑같은 거야. 지금 이 값이 음수기 때문에 정수분을 구할 때 마이너스 n이 아니고 하나 더 작은 거. 그럼 소수분은 1 빼기 알파로 쓰면 되겠죠. 그럼 이놈의 두근은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과 1 빼기 알파가 두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또 근각이성에 따라서 두근의 합은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요.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똑같은 식이죠. 의미가 없고요. 두근의 곱은요? 그걸 곱할게. 곱하면요? a분의 c. 자, 이거 진짜 문제 풀면 돼. 요 두 개는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뭐 맞겠으니까 요거 세 가지 좀 풀어볼게요. 요거 전개해볼 수 있겠죠? 자,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n 플러스 n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는 b 마이너스 분의 3이에요. n 알파 대신에 뭐 집어넣고요? b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치? 그럼 어떡할 거야? b 없어지죠. 이렇게 b 됐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가면 플러스 알파는 플러스 1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 얘랑 또 뭐? 얘랑 얘를 비슷 풀면 귀찮네. 그치?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n 플러스 알파는 a야. 그러면 둘이 더하면 2알파는 a 빼기 2분의 1이고 둘을 빼면 1+1을 빼면 얘는 a 더하기 2분의 1이야.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미안. 여기서 바로 구해낼 수 있겠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얘 정수. 얘가 회사의 값이야. 그치?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어떻게 할 거야? 정수 뭐 돼야 되니? 0 될 수 없죠. 얘는 0과 1 사이 값이니까 맞지? 얘는 얼마 되니? 1 되겠죠. 얘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빼기 2분의 1로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로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가 얼마 되니?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n은 얼마? 1. 알파는 0과 1 사이에 2분의 1 넣었죠. 알파는 2분의 1. 정수와 알파의 범위를 가지고 여기서 직접 찾을 수 있고요. n과 알파 나왔으니까 집어넣으면 a도 나오고 b도 나오겠네. 그럼 a, b 다 구할 수 있겠다. 오케이? 조금 어려워서 자 213번까지는 해보시되 반대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위에 있는 두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으니까 어디만 집중하시면 된다고요? 정수분과 소수분에서 이놈들이 갖는 숫자들 무조건 정수해야 되고 너는 0과 1 사이 숫자들 이런 걸 이용하면 합이 주어질 때 정수분과 소수분을 충분히 발라낼 수 있습니다. 식 하나만 가지고 됐죠? 그 다음 19, 20번 넘어가고요. 21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이야. 상용로그의 실사할 활용 문제야. 자 200번, 220번, 221번처럼 식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222번처럼 식을 문제에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식을 문제에서 주면은 우리 당연히 뭐 하면 돼?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 대입해서. 근데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라면 식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돼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 한번 볼게. 근데 많이 힘들진 않아. 얘들아,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문제들 보세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있어. 지금 현재 아이스크림 가격 A1인데 매년 10%씩 증가한대. 그럼 어떡할 거야? 자, 1년 지나면 어떻게 되니? 1년 지나면 A1에다가 A1의 10% 100분의 10만큼이 더 증가하지. 그럼 어떻게 되니? A로 표현하면 1 더하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자, 1년 또 지났어요. 그러면 그 전년도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잖아. 다시 이 가격이 10%만 올라가겠죠. 그러면 1년 더 지나면 이 가격에다가 이 가격은 10% 붙겠지. 그럼 이 가격이 10%는 얘기는 이 가격의 100분의 10만큼 붙겠죠. 맞나요? 그럼 이만큼이 공통되고 있으니까 묶어내면 바로 안에 다음 꺼내면 1 남고 꺼내면 100분의 10 남지. 그럼 같은 식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제곱이 됩니다. 아 그럼 이런 패턴이면 1년 더 지나면 어떻겠냐? 10%가 또 올라가야 되니까 몇 점 되겠어? 3점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10% 증가하는 것은 1은 뭐야? 원래 가격이 1이잖아. 묶어내면 A니까 정리하면. 그치? 1은 원래의 가격을 뜻하고 뒤에 붙는 100분의 10은 뭐야? 증가한 비율이죠. 원래 가격은 1로 두면 증가한 비율은 1을 100분의 10이니까 비율만 먼저 구해서 거기다가 원래 가격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년 10% 증가하면 매년 1 더하기 100분의 10만큼씩 곱해지는 거라고. 감소해도 마찬가지야. 매년 10% 감소한대. 10% 감소한대. 그럼 어때 돼? 빼기지, 빼기. 가운데 뭐로 들어가냐? 빼기 들어가겠죠. 빼기 들어가고, 빼기. 그러니까 매년 일정한 별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문제는 원래 기준이 되는 것을 1로 잡고 증가하는 비율 또는 감소하는 비율만큼을 더하기 빼기로 비율을 붙여주시면 돼. 그 값이 매년 한 번 지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곱해지니까 그게 지수로 반영이 되겠죠. 그럼 문제 들어갈게요. 어느 자동차의 올해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28% 증가하며 100억 원 됐대.
이와 같이 자동차에서 매출액이 매년 28% 증가한다면 올해의 매출액의 5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구하라 했어요. 그럼 자, 올해 매출액이 지금 얼마야? 지금 100억 원 됐죠? 매년 28%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1년 후는 얼마 되겠어요? 1년 후. 100억 원은 자, 올해 1이고 증가가 얼마 되니? 100분의 28이지. 그치? 1년 후는 올해 매출액에다가 100분의 28만큼 더 증가할 거라고. 2년 후는 어떻게 됐어? 2년 후는. 얘가 한 번 더 곱해지니까 제곱이 되겠다. 아, 그러면 몇 년 후인지 물었으니까 n년 후라고 하자. 5배가 되는 거는 n년 후라고 하자 하면 n년 후에는 어떻게 됐어? n년 후에는 100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28의 몇 승? n승이 되겠죠. 그게 n년 후의 매출액인데 그게 뭐가 된다? 올해의 5배가 되니까 얼마가 되니? 500억이 되겠죠. 올해가 100억이니까. 그걸 묻는 n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자, 100 나누면 뭐가 되겠죠? 1 더하기 100분의 28은 1.28이야. 1.28의 n제곱이 얼마 되는 걸 찾는 거야? 5 되는 걸 찾는 거야. 됐지? 어떻게 풀 건데? n을 구해야 되잖아. 지수를 표현하는 게 바로 로그였죠. 아,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해버릴게. 상용로그 취하면 로그 1.28의 n승은 로그 5랑 같다. 됐죠? n 앞으로 빠지면 n 곱하기 로그 1.28은 로그 5랑 같습니다는 뜻이잖아. 로그 1.28이 얼마나 그랬어 지금? 없냐? 없냐? 이거 구할 수 있으면 안 좋겠지. 자, 갑니다. 로그 1.28은 로그 1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승이죠. 0.01. 오케이. 1.28, 128은 2의 몇 승이야? 2의 7승이잖아. 그지? 그러면 7로그 2 곱하기가 더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로그 1을 얼마 쓰라고요? 0.3 쓰라고. 37, 21, 2.1 빼기 2니까 얼마다? 0.1 되겠죠. 됐죠?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안 준 거야. 믿고 해야지. 그러면 0.1에 자 로그 5래. 로그는 얼마야? 1 빼기 로그 2였죠. 1 빼기 0.3이니까 0.7이 되겠네. 따라서 얘는 얼마다? 0.1 곱하기 7에 0.7라고 했지. 몇 년이야? 7년 후니까. 자, 일단 첫 번째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문제는 이렇게 원래 비율 1과 증가하는 또는 감소하는 비율을 합쳐서 얘들이 계속 거듭해서 곱해지는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지수 n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양변에 상용록을 취해서 n이라는 지수를 밑으로 끌어낸 다음에 나머지 값과 계산하면 되는 거야. 반드시 주어진 값 가지고 계산되니까 문제 쓴 거죠. 없다고 쫄지 말고요. 이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야. 128은 2의 7제곱입니다. 자, 밑에 221번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빨리 식만 한번 써볼게. 철광석을 생산하는 철광회사가 매년 몇 %씩 채굴량을 증가시켜야 되냐?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키는데 10년 후에 2배가 돼야 돼. 자, 이번에 미지수가 어디 들어간다? 일정한 비율이죠. 매년 몇 %씩? 그럼 뭘까? X%씩 증가한다 치우자. 그럼 어떡할 거야? 10년 후는 올해 채광량을 내가 A라고 하자. 올해 채굴량 안 나왔지? 올해 채굴량을 A라고 그러면 10년 지나면 1년 지나면 1 더하기 100분의 X만큼 되겠죠. 10년 지나면 10제곱이 되겠죠. 그지? 매년 X%씩 10년 동안 증가시키면 결국 채굴량은 네가 될 거야. 그게 올해의 몇 배가 되는가? 2배. 올해의 2배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올해 채굴량은 뭐라고 되는 거야? 이렇게 사라지고. 이거 풀면 돼. 그럼 또 어떻게 한다? 양변에 상용로 취하죠. 상용로 취하면 10 로그
1 더하기 100분의 x는 로그 2 이렇게 되겠죠. 로그 2가 얼마야? 0.3이지. 10 나누면 로그 1 더하기 100분의 x가 10 나눴으니까 얼마야? 0.03이 되겠지. 됐니? 문제 봐요. 로그 얼마가? 1.07이 0.23이지. 여기 얼마가 되는 얘기야? 1.07. 됐니? 그럼 1 빼면 100분의 x가 0.07이야. 100분의 7이야. 따라서 x는 얼마다? 7%다. 식 써서 마지막 계산을 위해서 상용으로 취한다. 그 다음부터는 조직값까지 계산 다 되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알겠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얘는 식이 주어져 있죠. 식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식이 등장한 문제는 쉬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호만 보세요. D가 뭐라고 했어? 소리의 크기, P는 소리의 강도, I는 기준음의 강도. 소리의 크기, 소리의 강도, 기준음의 강도. 소리의 크기의 차이야. 소리의 크기, D의 차이를 물었죠. 두 지역은. B 지역과 A 지역의 소리의 강도는 500배라면 소리의 강도가 뭔데? P가잖아. 그러면 A 지역 소리 강도를 내가 그냥 P라고 하면 P라고 하면 B 지역의 소리 강도 PB는 A 지역 소리 강도의 몇 배? 500배. 500PA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죠. 다른 거 다르죠. 기준이니까 이거는 똑같이 쓰면 되는 거고 여기만 달라진 거야. 그럼 그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도 달라지겠네. 자, 그러면 A 지역의 소리의 크기는 A 지역의 소리의 크기는 10 로그 I는 똑같이 들어갈 거고 P 자리에 PA를 쓸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B 지역의 소리의 크기는 10 로그 I분의 PB를 써야 되는데 PB가 얼마야? 500 PA잖아. 그렇게 해서 DA와 DB를 즉 A 지역과 B 지역의 소리의 크기를 구하면 그 차이는 몇 대씩을 구했어? 여기서 이걸 빼라 그랬죠. 여기서 이걸 빼란 뜻이야. DA, DB와 DA 차이니까 DB 빼기 DA를 구하는 얘기야. 10 로그 I분의 500 PA 빼기 10 로그 I분의 PA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죠. 어떻게 할까요? 12 있으니까 문구는 묶어내고요. 자, 이거 로그 나누면 어떤다? 로그 500 PA 빼기 로그 I 맞나요? 여기는 신문구 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PA 빼기 로그 I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로그 I 플러스 로그 I 없어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로그 500PA도 로그 500 더하기 로그 PA로 분류할 수 있잖아. 로그 PA 빼기 로그 PA 얘도 없어지네. 결국 이 중간 안에는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 로그 500만 남죠? 앞에 10이 곱해져 있네. 둘의 차는 얼마다? 10 로그 500이다. 로그 500 계산할 수 있어 없어? 5 곱하기 100이고 로그 5는 1 빼기 로그니까 계산 다 된다 안 된다? 다 되겠죠? 계산하면 안 나겠죠. 그래서 식이 주어진 경우는 간단해. 그냥 주어진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A의 소리 강도와 B의 소리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값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PB가 결국은 A의 500배라고 했으니까 대신 집어넣으면 결국은 어때? 다 소거돼버리고 계산할 수 있는 숫자들만 남는 거야. 그치? 이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얘는 잘 보고 얘가 무슨 뜻 말하는지 이해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 다음부터 로그 계산이니까. 괜찮니? 오케이. 자, 이거는 상을 부분에서 시간 좀 많이 썼어. 방학 때 안 했던 부분이긴 하니까 시간을 쓴 만큼 아깝지 않도록 복습을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이잖아. 다음 주 화요일까지지? 화요일까지 기다려야겠니? 로그까지 33초까지 오시면 돼요. 오케이. 네. 너무 적어서 너무 많았어요. 한참이 하셔야 돼. 그래도 야
수업 깨있잖아. 그래서 성진이는 토요일 날 2시 안 되면 일요일도 나오는 거야. 너네들은 일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저녁 시간은 선생님이 따로 공지를 해줄게. 오케이? 자, 꺼주실래?